프레데터 시리즈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 콘텐츠가 가진 기본적인 재미와 팬층이 두텁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 역시 프레데터라는 존재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까지 제가 본 프레데터 시리즈는 단 하나, 바로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주연을 맡았던 첫 번째 작품뿐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당시 저에게 꽤나 신선하고 충격적인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그 영화가 단순한 액션 영화일 것이라 막연히 예상했습니다. 울창한 정글을 배경으로 근육질의 군인들끼리 치열한 대결을 벌이는 전형적인 80년대식 밀리터리 액션물일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영화가 전개되면서 정체불명의 외계 생물체가 등장했을 때의 놀라움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투명화 기술을 쓰고 인간을 무자비하게 살육하며 사냥감 취급하는 그 모습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소 잔인한 내용에 놀라기도 했지만 팽팽한 긴장감과 독창적인 크리처 디자인 덕분에 무척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하차하고 프레데터라는 캐릭터만 남아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는 영화사 최고의 두 외계 존재, 에이리언과 프레데터가 대결하는 크로스오버 작품이 나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두 상징적인 괴물의 대결이라는 설정 자체는 흥미가 생기기도 했지만 어쩐 일인지 그다지 썩 끌리지 않아 결국 관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프레데터 시리즈는 제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이번에 프레데터 죽음의 땅이라는 새로운 작품이 개봉했다는 사실조차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여러 영화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곤 하는데 제가 따로 이벤트에 신청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5,000원의 영화를 볼 수 있는 할인권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영화 관람료를 생각하면 파격적인 할인 금액이었기에 별다른 고민 없이 덜컥 예매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막상 예매를 하고 나니 굳이 이걸 봐야 하나, 그냥 보지 말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쳤습니다.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왕 표를 구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필이면 상영 시간을 살짝 착각해서 상영관에 조금 일찍 들어갔는데 텅 빈 객석을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역시나 영화가 별로라 사람이 이렇게 없나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영화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꽤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첫 번째 작품 외에는 시리즈를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작품 역시 막연하게 지구에 온 프레데터와 인간 무리의 대결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동안의 시리즈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세계관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고전적인 구도를 기대하며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장면의 충격과 공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한 후 그것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프레데터 죽음의 땅은 인간과의 대결이 아닌 프레데터 종족 내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철저한 양육강식의 논리로 움직이며 심지어 약하면 가족이라도 가차없이 제거하는 무자비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덱은 바로 그 프레데터 사회에서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약한 아들이었습니다. 덱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행성에 있는 칼리스크라는 강력한 존재를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칼리스크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심지어 덱의 아버지조차 과거에 사냥하지 못했던 대상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덱을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않은 덱의 형마저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덱은 홀로 죽음의 땅이라는 미지의 행성으로 사실상 추방당하듯 떠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그 절망적인 곳에서 덱이 펼치는 처절한 악전 고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행성은 온갖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협적인 식물과 생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덱은 행성에 도착하자마자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포악한 식물이 공격해오고 순식간에 몸을 마비시키는 꽃이 그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심지어 덱이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며 하늘을 맴도는 정체불명의 존재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엘 패닝이 연기한 티아였습니다. 엘 패닝을 보았을 때 어딘가 얼굴이 익숙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다코타 패닝의 동생으로 영화 I Am Sam에서 아기 모습으로 나왔던 그 배우였습니다. 티아는 사람이 아닌 인조인간 즉 휴머노이드였습니다. 그녀는 실시간으로 여러 종족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지구에서 온 무리들에게서 떨어져 상반신만 남게 된 티아는 덱에게 맞는 언어로 자신이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으니 무기를 빌려달라고 제안합니다. 덱은 처음에 나는 모든 걸 혼자 한다며 냉정하게 거절하지만 극한의 상황 속에서 결국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티아를 그저 생존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며 함께 다니게 되지만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은 덱의 생존 여정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다소 심드렁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영화는 의외의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액션 덕분에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칼리스크를 제거하려던 덱의 목표는 예상치 못한 다른 사건으로 번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뜻밖의 팀이 생겨나는 이야기입니다. 큰 기대 없이 부담 없이 본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킬링타임용 액션 영화였습니다.